빅뱅 이전이라는 개념은 마치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와도 같은 모순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라는 게 재밌는 포인트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러입니다. 최근 AI 모델의 동작 방식은 뇌과학에서의 발견과 매우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현대의 입자 물리학과 함께 파고든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은 미시 세계가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동작함에 따라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까지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에서 나온 조금 색다른 주제를 다뤄보면서 빠르게 발전하며 경쟁하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 본질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드 한 줄, 알고리즘의 반복,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디지털로 측정하고 프로그램의 종료와 재시작 같은 죽음과 재생산의 원리를 자주 접하게 되죠. 제가 최근에 읽은 이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책은 이러한 개념들을 우주의 근본 원리와 생명의 수단 속에서 다르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수록된 시간은 언제 생겨났는가와 어째서 우리는 죽도록 설계되었는가, 이 두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세계와 자연 세계의 놀라운 유사점과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공학에서 기술에서 시간이란 정말 중요한 자원이죠. 그리고 하나의 숫자만으로도 매우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동작할 때 특정 클락을 기준으로 모든 동작을 동기화하고 또 빠른 계산을 이뤄내다 보니 실제 하드웨어나 펌웨어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이 이 타임 스탬프나 타이머를 기준으로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기술에서의 시간 개념은 얼마나 똑같은 AI 모델을 얼마나 빨리 AI 반도체를 동작시키느냐, 혹은 기업들이 먼저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켜서 시장에 내놓는 관점에서 누구보다 몇 개월이나 빨랐다 혹은 몇 년이나 뒤처졌다 등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폴 데이비스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 즉 우주의 근본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 동작을 한다는 것을 기록하는 타임 스탬프가 이벤트 순서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주에서는 시간이 사건들의 순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순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양자역학적 현상에 기초나는 점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또 우주의 탄생 역시 현재의 디지털 세계와 맞닿아 있는 점이 있는데요. 흔히 컴퓨터로 대변되는 인간이 만든 연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는 프로그램이 리셋되는 순간이 있죠. 이와 비슷하게 데이비스는 빅뱅이 우주의 리셋 버튼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시작과 동시에 시간도 함께 부팅되었으므로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은 마치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와도 같은 모순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라는 게 재밌는 포인트죠. 이러한 관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 시스템이건 초기화라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주의 초기 순간도 기존의 인과관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태임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리가 흔히 조건문이라고 부르는 if then 논리이죠. 하지만 이 폴 데이비스는 우주의 극한 조건, 즉 빅뱅 직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인과관계나 if then 로직이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 AI 모델이 극한 데이터 상황에서 예측이 어려운 것처럼 우주의 초기 순간은 양자역학적 불확정성 때문에 명확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외 처리가 필요한 프로그래밍 상황과도 유사한데 전통적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디지털 오디오를 녹음할 때 일정한 샘플링 주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소리라고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구성된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렇다면 데이비스가 제시하는 이 시간 역시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미세한 불연속 단위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시간은 연속적이면서도 동시에 극히 미세한 단위들로 쪼개진 디지털 데이터와도 비슷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나 해상도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같이 우주의 시간 구조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듭니다. 비슷하게 영화는 수많은 정지된 프레임들이 빠르게 연속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각 프레임은 순간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흐름을 경험하게 만드는 건데요. 음악의 리듬과 템포 역시 일정한 시간 간격을 유지하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감정과 변주가 담겨 있듯이 우주의 시간도 단순한 흐름 이상의 복합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와 같은 비유는 프로그래밍에서 코드의 루프나 반복문이 일정한 패턴을 따르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조건과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과도 닮아있죠. 자, 그 다음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글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마글리스는 죽음을 단순한 소멸이 아닌 생명체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재시작 혹은 리셋 메커니즘으로 봅니다. 즉 죽음은 개체의 물질 대사가 멈추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필수 조건이라는 건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혹은 그냥 웹브라우저라 하더라도 우리는 가끔 시스템을 종료하고 재부팅하거나 업데이트를 진행하죠. 오래된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필수 과정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의 소프트웨어나 AI 시스템도 시간이 지나면서 메모리 누수나 버그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해지는 것처럼 생물체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수명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고 일정 횟수 이상의 세포 분열 후에는 노화가 진행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생명체의 노화와 죽음은 마치 소프트웨어의 리팩토링이나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같이 전체 시스템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린 마굴리스는 죽음을 진화의 엔진으로 보면서 개체의 죽음이 결국 자원과 공간을 해방시켜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과정은 분산 시스템에서 서버가 다운되면 다른 서버가 그 부하를 분산해 처리하는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개체의 죽음으로 인해 환경에 여유가 생기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공학에서 활용 중인 개념이 자연스레 동물들이 세대에 걸쳐 벌어지는 노화와 죽음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효율성을 극대화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참 신기하죠. 시간은 언제 생겨났는가와 어째서 우리는 죽도록 설계되었는가는 단순히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종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재밌는 거는 이 두 질문은 우리가 AI 시스템과 프로그래밍에서 마주치는 시스템의 초기화, 에러 핸들링, 리셋과 같은 개념과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코드를 짤 때에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듯이 우주와 생명 역시 근본적인 원리와 주기적인 변화 속에서 유지되고 발전해 나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두 에세이 외에도 과학적 사고, 기원 진화, 정신, 우주, 미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AI와 머신러닝의 발달처럼 복잡한 알고리즘과 신경망이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돼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책에 담긴 글들은 단순한 사실 이상의 근본 원리와 새로운 사고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책 속에서는 시간과 죽음 외에도 자연적 현상, 인간의 의식, 심지어 인공지능의 기원에 대한 질문까지 우리에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디지털 시대의 창의적 사고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죠. 또 이 책은 우리가 당면한 기술 혁신과 미래 예측에도 영감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정신과 의식에 관한 에세이에서는 인간 두뇌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탐구하며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딥러닝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모델들을 떠올리게 하죠. 우주와 미래 부분에서는 시간, 공간, 그리고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이론들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기술에 따라 인간의 삶의 양식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고 예측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새로운 AI 모델과 알고리즘, 새로운 기술의 구현과 생산 가속화가 우리 삶을 혁신하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과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질문들도 우리 사고의 틀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과 죽음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한 관념에 대해서 이미 구현된 기술 중에서 공학적으로 유사한 접근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을 파악해보고 기술과 자연,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간과 죽음의 근본 원리는 단순한 과학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AI, 프로그래밍, 진화, 그리고 인간의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앞으로의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으면서 뭔가 제가 평소에 전하는 공학 지식이나 메커니즘, 원인과 결과와 통계적 트렌드 등에 생각해 보았던 걸 엮어보았으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시간, 죽음, 그리고 그 외에도 자연적, 진화, 의식, 우주와 같은 흥미로운 주제들을 접하면서 스스로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